병원도 못 차려주는 주제에 왜 남 앞에서 나서요?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지연은 차갑게 말하더니 제 어깨를 밀었습니다. 마치 제 존재 자체가 창피하다는 듯 고개까지 돌려버렸습니다. 순간 제 몸이 뒤로 크게 흔들렸고 바닥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진 저는 바닥보다 아들의 눈빛이 더 아팠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손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렇게까지 모욕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며칠 뒤 그 오만한 며느리가 평생 잊지 못할 벼락을 맞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퍼져 있었고 저는 손주 할인이 좋아하는 귤을 까서 접시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묻은 향이 은근하게 올라왔고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 평범한 순간에 지연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고 표정은 굳어 있었고 걸음은 마치 바닥을 찍어 누르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다가갔고 지연은 시계를 한번 확인하더니 차갑게 시선을 제 얼굴에 고정했습니다. 지연이 팔짱을 끼며 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그만 나서요. 지연이 턱을 쳐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귤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의자를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지연이 씩 웃으며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병원도 못 차려주는 주제에 남 앞에서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지연이 제 어깨를 다시 밀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잃고 뒤로 밀려났습니다. 할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잡이를 붙잡았지만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가슴 안쪽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돌려 다른 데를 보는 척하며 제게 냉랭한 눈빛을 흘렸고 저는 아들에게 시선을 돌렸지만 도연은 지연을 보느라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손주를 안고 있었지만 몸이 굳어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인만 저를 향해 다가오려고 했지만 지연이 손으로 가볍게 막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무릎에서 올라오는 통증보다 마음 한가운데가 먼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연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고 그런 말을 하니. 제가 바닥을 짚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팔짱을 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부엌 쪽으로 걸어갔고 바닥을 디딜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니 제 그림자가 어둡게 내려앉아 있는 것이 보였고 방금 전 들은 말이 귀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병원도 못 차려주는 주제에.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제 등허리를 다시 한번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부터 느껴왔던 지연의 차가운 태도가 결국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었습니다. 제 손은 싱크대 모서리를 잡고도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겉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안에 있으면 숨이 막혀서 한 걸음도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제 그림자를 바라봤고 그 그림자는 지쳐 보였고 등이 더 굽어 보였습니다. 바람이 살갗에 스칠 때마다 마음속 상처가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에서 한참을 멈춰 서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연의 표정만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니 텅 빈 집이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쓰다듬으면서 그날 일을 정리하려 했지만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왜 저렇게 달라졌는지, 며느리는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손주는 제가 다가가면 언제나 환하게 웃었는데 그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미안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눈가를 살짝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에 쓰라림이 더 진하게 번졌습니다. 지연의 말과 행동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저를 집 밖으로 밀어내려는 의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제 가슴을 세게 압박했고 잔잔했던 일상이 흔들리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고 마음이 마르고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쪽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건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제가 그동안 너무 오래 눌러왔던 나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니 창밖이 흐릿하게 밝아져 있었고 저는 이불을 정리하면서 마음속에서 가라앉지 않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전날 일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제 손끝은 이불을 쥔 채 자꾸만 힘이 들어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몸을 움직였지만 마음은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속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날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도연이 쩝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연이 요즘 예민해서 그래. 그냥 넘어가. 도연이 한숨을 섞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가에 서 있으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더욱 외로워진 기분이 들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마음을 다잡는 감정이 조금씩 자리 잡았습니다. 지연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리고 왜 저를 밀쳐야 했는지 생각이 반복되면서 의문도 커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피하지 말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연이 있는 병원 쪽으로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 가까이에 다가가니 도로 앞에서 차량들이 혼잡하게 엉켜 있었고 병원 앞은 생각보다 소란스러웠습니다. 병원 건물은 화려한 간판과 큰 유리창으로 번쩍였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차갑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사람들이 주고받는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환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는 소리가 은근하게 들렸고 직원들의 표정에도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화려하게 포장된 병원 모습과는 다른 공기가 전해졌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 앞에서 중년 여성이 접수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말투가 거칠어 보였습니다. 여기 진료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중년 여성이 팔을 벌리며 말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손가락으로 종이를 정리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환자가 많아서. 저는 그 둘을 바라보며 마음 안쪽에 알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오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직원 얼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기색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고 저는 반사적으로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 환자 보호자와 얼굴을 맞대고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주변 공기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지연의 표정은 거칠었고 이마에 힘줄까지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손짓을 하며 병원 사정을 설명하려는 모습은 전날 제게 했던 행동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 병원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병원 주변을 천천히 걸으니 주변 가게에서도 지연병원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자주 바뀌고 얼마 전에도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두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의 말투와 행동 뒤에 분명 뭔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확신은 작은 불씨처럼 점점 제 안에서 커졌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시장을 지나갔고 저는 과일 가게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귤 냄새가 진하게 풍겼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병원에서 본 지연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자리에 누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본 모든 장면이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졌고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더 뚜렷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직 제대로 밝히지 못한 진실이 있다는 사실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라 밤새 뒤척였고 저는 아침 햇살이 들자마자 맑은 공기를 쐬려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걸으며 마음을 다독이려고 했지만 지연의 차가운 표정과 환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병원 앞을 다시 지나가 보기로 했고 혹시나 무언가 눈에 띄는 게 있을까 싶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건물이 보이는 순간 제가 알던 깨끗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원 뒤편에서 낯선 여자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젊은 여자가 주변을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연 원장님 가족이세요? 그녀가 손을 모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드릴 말이 있어요. 그녀가 숨을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뒤쪽 카페로 따라갔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고 그녀는 작은 테이블에 앉자마자 손끝을 맞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서라고 이름을 밝히며 병원에서 오래 일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보다 많은 문제를 직접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저는 파일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민서가 의자를 살짝 당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원장님 병원에 문제가 많아요. 민서가 눈을 아래로 내리며 말했습니다. 문제라니 무슨 문제니? 제가 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환자들한테 너무 무리하게 여러 가지를 시켜요. 그녀가 손등을 만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속이 흔들렸습니다. 민서는 병원 내부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을 조용히 설명해 줬습니다. 과한 진료를 억지로 하게 한다는 얘기부터 장비가 자주 고장나는데도 계속 사용한다는 얘기까지 다양했습니다. 심지어 회계 서류도 이상한 점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숨이 답답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는 오래 눌렀던 감정들이 뒤섞이며 천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곧 그만둘 거예요.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요. 민서가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왜 참았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들이 말하면 바로 불러다 혼내요.
그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답답함에 손가락을 가볍게 탁자 위에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폰에서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고 그 안에는 병원 직원들이 나눈 메시지와 내부에서 겪은 어려움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환자 민원이 잦아서 매일같이 다투고 직원들이 실수하면 혼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일도 흔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넘길 때마다 숨이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이 집에서는 늘 당당하고 차갑게 행동했는데 병원에서는 더 거칠고 독하게 굴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마음속에서 깊은 배신감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저는 민서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파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병원 뒤편으로 나와 걷기 시작하니 주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본 지연은 빙산의 일부였고 그 아래에 더 큰 문제가 가라앉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땅바닥을 바라보니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모습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도연이 왜 아무 말도 못하는지, 왜 지연이 저를 그렇게 몰아붙였는지 조금씩 이해가 됐습니다. 가족 안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더 큰 일의 조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본 지연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제대로 오지 않았고 저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이 뺨을 스치자 정신이 조금 맑아졌고 저는 식탁에 앉아 민서가 건넸던 파일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글자 한 줄 한 줄이 눈에 박히는 느낌이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전날보다 덜 흔들리는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 한쪽을 조금 밝히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이 살짝 더 밝아졌을 때 민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근무예요. 민서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제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퇴근하기 전에 파일 하나 더 드릴게요. 그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떨리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점심 무렵 병원 근처 카페에서 민서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서는 어제보다 훨씬 지쳐 보였고 가방을 꼭 쥔 손등이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병원 회계 자료가 더 들어 있었고 날짜들이 엇갈리고 수정된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서류를 넘기며 제 심장이 조용히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눈으로 보니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민서가 머리를 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어제도 사람들한테 화냈어요. 저는 그녀의 흔들리는 눈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가 견디느라 고생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눈을 깜빡이며 웃었습니다. 카페를 나서자 햇빛이 살짝 기울어 있었고 공기가 전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복지센터 앞을 지나가다 작은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무료 상담 진행. 문구 아래에는 법률 상담을 해주는 은퇴 판사 출신 어르신이 있다는 안내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안내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금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안내문에 적힌 내용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머리가 희끗한 어르신이 앉아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어르신이 안경을 살짝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르신이 파일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어르신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어르신은 제 얘기를 조용히 들으며 필요한 것들을 메모했고 자료 정리 방법과 조심해야 할 부분들을 알려줬습니다. 그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도와주려고 한다는 것이 제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상담이 끝나자 저는 깨끗한 바람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복지센터 앞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제 걸음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졌습니다. 어딘가에서 길을 찾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파일을 다시 펼쳐놓고 하나하나 정리해보니 제 머릿속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 문제는 감정 싸움이 아니었고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과 병원을 바로잡기 위한 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손주 할인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이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할인의 웃음이 사진 속에서 반짝였고 그 웃음이 제 결심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사진의 손끝을 살짝 대며 속삭이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아이와 저 둘 모두를 위해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눌러왔던 마음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의지하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그림자가 제 삶 전체를 덮지 못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등을 펴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상쾌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며 작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은은한 반찬 냄새가 가득 퍼졌고 저는 손끝으로 냄비 뚜껑을 살짝 열어 김이 올라오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준비했던 반찬 가게는 아직 어수선했지만 내 손으로 꾸민 공간이라 그런지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새로 산 작은 계산대 위에는 할인이 그려준 할머니 가게 화이팅이라는 그림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손끝을 부드럽게 얹었습니다.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반찬 파나요? 손님이 코트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고쳐 매며 손님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간 만든 건데 한번 보세요. 제가 환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을 살펴봤습니다. 손님은 깻잎 무침 한 통을 집어들며 맛이 좋다며 다시 올 거라고 말했고 그 말이 제 가슴 안쪽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 뒤로 두 번째, 세 번째 손님이 찾아왔고 제 가게는 생각보다 빠르게 북적였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아주머니가 친구를 데리고 들어와 이것저것 물어보며 웃음꽃도 피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채우며 손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힘들다는 생각보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제 삶을 다시 채우기엔 충분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즈음 가게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할인이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두 팔을 벌리며 달려왔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히자 할인이 제 목에 팔을 꽉 감았습니다. 할머니 가게 멋있어. 아이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할인을 꼭 안으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할인이 가게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그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그림을 계산대 옆에 붙여달라고 말했고, 저는 스티커를 챙겨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할인에게 작은 떡을 건네며 고맙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 손님이 빠져나가고 가게 정리를 하려던 때에 도연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고 저는 그 떨림에서 이미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은 할인이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다고 했고 저는 앞치마도 벗지 못한 채 문을 잠그고 달려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지연이 이미 와 있었고 의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연 옆으로 다가갔고 할인 상태가 어떤지 물으려고 입을 떼려는 순간 의사가 제 쪽을 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며칠 전에 받은 약이 아이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의사가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벽을 붙잡으며 숨을 고르자 지연이 저를 흘겨봤습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연이 손바닥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연의 차가운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은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의사는 아이 상태가 잠시 위험했지만 곧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겨우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은 다른 감정이 거칠게 뒤엉키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병원을 운영했던 지연이 결국 손주에게까지 영향을 준 사실이 부서진 돌처럼 제 심장을 눌렀습니다. 지연이 제게 보냈던 차가운 말들과 행동들이 모두 한 덩어리로 엮여 떠올랐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인의 작은 손이 제 삶을 다시 붙잡아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흔들리던 마음을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지연이 만든 문제를 끝까지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원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할인이 병실에서 잠든 모습을 지켜보다가 저는 잠시 바람을 쐬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의자가 줄지어 있는 구석에 앉자마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고 머리는 아직도 복잡했습니다. 할인이 쓰러진 장면이 자꾸 떠올라 가슴이 쪼여들었고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지만 지연이 의사에게 따지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 겪는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들어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도연이 말을 흐렸습니다. 제가 눈썹을 모으며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또 무슨 말을 했니? 제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의 모습엔 피곤함보다 죄책감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의 등을 짧게 토닥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지연이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고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코끝을 살짝 올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할인이 있는 병실 문을 지키듯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괜히 일을 키우지 마요.
지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한 발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길 뻔했어.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의사들 실수죠. 지연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지연이 남긴 말은 상처가 아니라 칼날처럼 느껴졌고 저는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할인을 지키려면 이제 단단하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닫은 뒤 조용히 병원을 나섰고 공기 속에서 오래 참았던 마음이 조금씩 터져 나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가 이 상황을 하나씩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뭔가를 향해 단단하게 굳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간신히 신발을 벗었을 때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민서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 목소리는 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 원장님이 자료 없애려고 해요. 그녀가 숨을 크게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민서가 준 서류들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들이 흔들려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제 손끝까지 긴장을 전해줬습니다. 지연이 자료를 없애려 한다는 말은 곧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껏 모은 것들이 전부 허사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종이를 눌렀습니다. 이젠 민서도 위험했고 이 문제는 단순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병원 앞에서 일어난 문제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불만글, 장비 고장에 대한 글, 환자들이 남긴 의문까지 여러 글이 얽혀 병원 이야기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지연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결정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 봉투를 조심스럽게 안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잠시 뒤 도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연이 병원에서 난리 났어. 도연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다. 제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이제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라는 걸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할인도 민서도 심지어 도연까지도 이 문제의 한가운데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일은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봉투를 가슴 가까이에 끌어당겼습니다. 이 선택이 어떤 길을 열게 될지 몰라도 뒤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저를 다시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봉투를 꼭 잡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긴장된 떨림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아 부엌에 앉아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컵에서 올라오는 김을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듯 했지만 몸 안쪽에서는 오늘 하루가 평소와 다르리라는 긴장감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보니 민서에게서 온 메시지가 떠 있었고 병원에 무언가 큰 움직임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근처에 도착하니 평소와 다른 소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건물 앞에서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조사 나온대. 누군가가 가볍게 소리쳤습니다.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단정한 차림의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연을 찾으려고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다 지연이 복도 한가운데에서 조사관들과 마주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양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지연에게 서류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사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이건 직원들 실수예요. 그녀가 목을 세우며 말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조사관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련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몇 명은 울먹였고, 어떤 이는 손을 덜덜 떨며 쌓였던 일을 털어놓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제 눈에 또렷하게 들어왔고, 저는 마음 한쪽이 깊게 흔들렸습니다. 민서도 복도 옆에 서 있었고, 그녀는 제가 눈에 띄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끄덕임이 제게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민서가 다가왔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요. 민서가 손을 꼭 모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녀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용기 냈다. 제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갑자기 소리가 커졌고 지연이 조사관들에게 무언가를 강하게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 말에 휘둘리지 않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말을 했지만 조사관들은 침착하게 서류를 수거하며 움직였습니다. 병원 앞은 이미 혼란 속에 들어가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오래 누르고 있던 감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뒤 도연이 헐레벌떡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한 손으로는 머리를 감싸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연이 다가오는 모습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도연은 제 앞에 서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작게 흔들렸고 그동안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표정 위로 드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용히 아들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힘들었겠지.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연은 숨을 길게 몰아쉬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복도에서 다시 들렸고 저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고 얼굴은 잿빛처럼 흐려져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이 그녀를 데리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일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직원들이 작은 속삭임을 나누었고 몇 명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지연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마음 한쪽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 과정이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다시 저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네요.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했다. 제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지나온 시간들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오니 공기가 훨씬 맑게 느껴졌습니다. 햇빛이 건물 유리에 부딪혀 반짝였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긴 시간이 흘러도 끝까지 버텨낸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앞으로의 길에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발걸음을 내딛자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긴 하루가 지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고요함이 온몸을 감싸며 힘이 풀렸고 저는 벽에 살짝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몸 곳곳에 피로가 내려앉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몇 달 동안 억눌렸던 무언가가 조용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이 조금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가 물을 마셨습니다. 물맛이 유난히 담백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뒤 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할인 이제 완전히 괜찮아. 저는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가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가 입가에 맺혔습니다. 아침이 되자 햇빛이 얇은 커튼 사이로 길게 들어왔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무겁게 눌렸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고 오늘이 어제와 다르다는 것이 공기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가게 문을 열기 위해 밖으로 나섰습니다. 골목길에는 신선한 냄새가 퍼져 있었고 사람들의 말소리가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제 발걸음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어제 준비해둔 반찬 냄새가 은근하게 퍼졌습니다. 저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뚜껑을 열어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손목을 가볍게 풀었습니다. 어제보다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으니 마음이 한층 안정됐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제게는 삶의 중심을 다시 세워준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까지 따뜻하게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할인이 두 볼을 붉히며 뛰어왔습니다. 제가 허리를 굽혀 아이를 안았습니다. 할인이 제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 아이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할인을 꼭 안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아이만 웃는다면 어떤 힘든 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손에 작은 종이를 들고 있었고 펼쳐보니 가게 앞에 붙일 새로운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반찬을 들고 있는 모습이 귀엽게 그려져 있었고 옆에 할머니 가게 최고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림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따뜻함이 고르게 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등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가져왔어요. 민서가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있어서 버텼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수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서는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고 했고 이제 오늘부터 첫 출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반찬을 몇 가지 챙겨주며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민서는 꾸벅 인사하며 가게를 나섰고 문이 닫히는 순간 가게 안에 부드러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습니다. 저는 할인이 그린 그림을 가게 벽 한쪽에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는 손님들에게 반찬을 담아드리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깊게 들어왔고, 그 햇살 속에서 제 손끝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말할 때마다 제 마음속의 응어리가 조금씩 더 풀렸습니다. 이 작은 가게가 제 삶을 다시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인이 계산대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슬프지 마. 제가 아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안 슬퍼. 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래전부터 무겁게만 느껴졌던 세상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지연의 병원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 하루 종일 인터넷에 떠다녔고, 사람들은 병원 문제를 이야기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들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만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자 희미한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에 오래 묵은 그림자가 조금씩 밀려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렸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살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용한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지연의 오만과 거짓이 무너지는 동안 저는 잃었던 존중과 삶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상처가 깊었지만 그 상처가 결국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수라기보다 스스로를 지켜낸 시간이었고, 제 앞을 가로막던 벽도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에서 손주와 함께 웃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채울 힘이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